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기묘한 괴담들. 에피소드 2. 러시아 연극 교수의 귀국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연극원 학생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교수가 자기 교수실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인기척은 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더니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문을 뚫고 스르르 다가오더니 자신을 통과해서 뒤쪽 창문으로 스며 나갔다고 합니다. 밤도 아닌 대낮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수는 당장 짐을 챙겨 귀국해버렸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2. 음지못의 자살 이야기. 학교 뒤에는 예전 석관동 안기부가 생길 때 그곳의 음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음지못이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야 지름 10m가 될까 말까 하는 정말 작은 연못입니다만 안기부가 이전하고 저희 학교가 이사를 오며 너무 탁한 음지못 준설을 한다고 흙을파냈습니다. 시체 세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생기고 몇 년 후 학생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음지못 옆에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유류물이 발견되었고 결국 학생은 음지못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지못은 지름 10m라고 했지만 정말 웬만한 큰 대중 땅의 냉탕 정도로 크기밖에 안 됩니다. 발버둥만 쳐도 이동할 거리입니다. 에피소드 3. 밤샘 작업에 나오는 수직 상승 귀신 이야기. 미술과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생 4~5명이 과실에서 밤샘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새벽쯤이었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밤에 연습하는 연기과 학생들인가 하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과실이 추워지더니만 어떤 남자 형체가 구석의 바닥을 뚫고 나타나더니 그대로 수직 이동해서 천장을 뚫고 사라지더랍니다. 모두들 놀라서 도망가고 다음날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수직 상승하는 귀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4. 지하 편집실 골방의 노크 소리. 지하에는 영화과의 편집실이 정말 2평쯤 되는 크기로 골방처럼 쭉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금 전폐하고 밤새며 편집하는 영화과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편집 전공 학생들 사이에선 소문이 하나 떠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이면 방마다 노크하면서 지나가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똑똑하고 노크를 하며 대꾸를 하던 문을 벌컥 열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똑똑 노크만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복도를 봤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랍니다. 하지만 다음 방 학생에게 물어보면 방금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안에서만 들리는 노크 소리이고 형체도 안 보이는 노크 소리. 이젠 뭐 그냥 그러려니 한답니다.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3번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5. 수송대에 들리는 한밤의 차량 소리. 학교 뒤엔 예전에 군용 차량들이 서 있던 수송대라는 큰 공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콘크리트 바닥의 공터이고 주위엔 낮은 탱크와 수송용 트럭이 있던 창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술원 학생 중 금속 공예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실기생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밤에 작업을 하면 가끔 캐터필터 소리나 큰 트럭의 엔진음 등이 들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그곳은 승용차밖에 없습니다. 에피소드 6. 경비초소의 불빛. 학교가 그런 시설이어서 주변 산에 철망과 함께 군데군데 경비초소가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관들이 철수하고 지금은 그냥 빈 초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밤중에 그 경비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을 봤다는 학생들은 매년 꾸준히 나타납니다. 에피소드 7. 야산의 불빛. 위의 케이스와 비슷한데 사람이 다니는 곳 말고 산 쪽에 사는 꽤나 울창한 편입니다. 가끔 한밤중에 갑자기 도깨비 불 같은 불이 휙휙 산을 돌아다니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피소드 8. 산속의 개소리. 근처에 주택이 많아 개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몇몇 개들의 소리가 아닌 굉장히 사나운 개의 소리가 한 군데서 굉장히 크게, 즉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신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마치 군견들이 몇십 마리 소리치는 것과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신관에서 초소로 가는 산길 옆엔 예전 군견을 키우던 것 같은 큰 개 사육장이 폐허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에피소드 9. 복도를 도는 뒷모습. 이건 귀신 경험을 못 해봤다는 저도 실제 봤습니다만 사실 귀신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합니다.
학교 구간은 날일자로 생겨 있습니다. 복도가 날일자이고 한쪽 빈칸은 예술극장이 있고 한쪽 빈칸은 천장까지 트인 중앙정원입니다. 복도를 따라 바깥쪽으로 방들이 있죠. 그래서 건물 구조상 학교를 빙글빙글 계속 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복도 코너에 한 사람이 쓱 코너를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그쪽이므로 저도 걸어가서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럼 또 반대쪽 끝에 코너를 도는 사람이 보입니다. 복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날일자로 가로와 세로의 복도 길이는 다릅니다. 그 코너를 도는 사람이 내가 뒤따라오기를 기다려서 돌거나 내가 돌아 나와 그 복도를 보기 직전 반대편까지 달려서 속도를 맞추지 않는 이상 매번 코너를 도는 뒷모습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생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라 계속 쫓아갔는데도 몇 번이고 코너를 도는 뒷모습만 보며 학교를 한 바퀴 돌았다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0. 축제에 나타난 얼굴. 저런 괴담 때문에 학교 축제 당시 연극관 사람들이 귀신놀이를 꾸민 적도 있었는데 당시 복도 창문 안쪽은 환기창처럼 사람 키 위쯤에 세로로 긴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죽으로 사람 얼굴과 손을 만들어 창밖에서 안쪽으로 쳐다보게 달아놓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축제 중에 학교의 내부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전원이 나가면 비상등이 들어와서 창에 하얀 얼굴과 손 방향으로 해놓은 부분이 창밖에선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중정에서 클럽 파티를 하고 있던 저는 그날 학교 곳곳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오고 연극원에 깜짝 쉬었다는 것을 밝혔지만 몇몇 학생들은 창밖이 아니라 복도를 비춘 비상조명으로 복도 한가운데 쭈그려 앉아있는 아이를 봤다거나 기어다니는 여자를 봤다는 학생들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연극원은 복도 창밖에 얼굴 대여섯 군데밖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10명 이상의 얼굴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불이 없는 소각로 굴뚝의 연기라던가 기숙사 복도에 나타나는 문 긁는 소리, 영화과 스튜디오 세트 위 하늘다리에서 사람 뛰어다니는 소리 등 잡다한 괴담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잉글랜드의 설화. 이야기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일요일 아침, 램튼 홀성의 존 렌튼은 주변에 있는 웨어강에서 낚시를 하려고 브리제퍼드 성당에 예배를 떼먹기로 마음먹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어린 낚시꾼의 낚시 바늘에 뭔가가 걸렸는지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힘이 세던지 하마터면 낚싯대가 부러질 뻔했다. 오랜 사투 끝에 램튼은 마침내 포획물을 땅으로 건져 올릴 수 있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건 램튼이 기대하던 거대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그맣고 반짝이는 검은색 뱀장어 같은 생물이 땅 위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던 것이다. 램튼은 후에 이 생물을 살라만더와 비슷하다고 묘사했는데 바늘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으며 마치 덜 발달한 아가미처럼 주둥이 옆으로 9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새까만 피부에서는 도롱뇽같이 끈적이고 점성이 있는 분비물이 흘러나왔다고 말했다. 램튼이 놈을 다시 강으로 놔주려고 하는 순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잡은 물고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 생물을 보자마자 놀라서 성호를 긋고는 예배를 빠진 소년을 꾸짖은 다음 절대 그것을 강으로 놓아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신의 충고를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불운이 소년에게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년은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꿈틀대는 괴물을 낚시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래된 우물 속으로 던졌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 우물을 웜주 우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몇 년이 지나며 이 저주받은 우물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물에는 독이 들어있는 데다가 바닥에서부터 유독한 가스가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우물 근처까지 다가가 본 겁 없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물 깊숙이 축축한 어둠 속에 뭔가 살아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 무렵 어렸던 램튼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의 친구들처럼 그도 십자군 전쟁을 위해 신성한 땅으로 떠나야 했다. 램튼이 영국을 떠날 무렵 우물에 있던 놈도 어느덧 다 자라게 되었다. 그 괴물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다리와 날개가 없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흑단처럼 까만 피부 아래로 육중한 근육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월이 흘러 거대해진 괴물은 우물을 탈출하는데 성공했고 언덕을 구불거리며 내려가서 원래 살던 강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강으로 되돌아간 후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았다. 적어도 배가 고파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굶주린 괴물은 마을에서 양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램튼의 어문 우유를 특히 좋아해서 날카로운 이빨로 소젖을 뚫어서 우유를 빨아먹었다고 한다. 마을의 힘센 장정들이 놈을 막아보려고 시도해보았지만 한번 근처에 간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고 각양각색의 시체만이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왔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때로는 마을 주변을 여행하던 기사가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해치워 명성을 얻을 속셈으로 덤벼들기도 했지만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을 뿐이었다. 심지어 살을 한 뭉텅이 베어내더라도 신비스런 힘이 작용해 다시 몸뚱이로 붙여버린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마을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괴물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램튼 홀 바깥에 돌로 만든 여물통을 만들어서 그곳에 따뜻한 우유를 매일 제물로 바쳤다. 어느덧 램튼은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와 고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감을 느낀 그는 마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는데 그녀는 마을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가서 온몸에 가시가 돋친 갑옷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곤 그 괴물을 죽이고 나서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동물을 죽여야만 한다는 경고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자손 대대로 죽음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웜과의 전투를 앞두고 램튼이 아버지에게 말하길 자신이 괴물을 죽이면 뿔피리를 3번 불 것이니 그때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를 풀면 개를 죽여 저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램튼은 조심스럽게 웜의 소굴로 다가갔지만 이미 그 괴물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램튼을 향해 덤벼들었다. 괴물은 순식간에 램튼의 몸을 휘감아 조이려고 했지만 갑옷에 박혀있는 가시에 살이 찢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분노한 웜은 계속해서 똑같은 공격을 되풀이했고 어느덧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때 젊은 용사는 빛나는 검으로 약해진 괴물에게 치명타를 날려 마침내 웜을 죽이는데 성공했다. 얀트는 약속대로 승리의 뿔피리를 풀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괴물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개를 풀어주는 것을 깜빡 잊고 시체를 구경하기 위해 강가로 달려왔다. 젊은 용사는 자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개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차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었던 그는 결국 저주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램튼의 가문은 3대 동안 자손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여고괴담. 첫 번째, 제 친구는 귀신이 잘 보여요. 특히 저희 학교에서 많이 보곤 하는데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도 많고 장난치는 귀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처럼 오밤중에 받을 리 없는 전화를 받는다거나 경비초소에서 경비 아저씨처럼 서 있는다던가 비 오는 날 복도를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이었다 하는 것들이요. 볼 땐 모르는데 조금 뒤에 이상하다 싶어보면 섬뜩하대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학교에 놔둔 물건을 찾으러 왔는데 친구만 들어가고 저는 친구가 무서울까봐 친구한테 전화통화를 해줬어요. 근데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친구한테 어디쯤인지 물었어요. A야? 어디야? 나 3층의 전신 거울 앞인데. H여고에는 3층엔 전신 거울이 없습니다. 뭐? 3층에 전신 거울이 어디? 저는 전신 거울이 없다는 걸 말했고 친구는 정말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어요. 다다다. 진짜 여러 명이 동시에 뛰는 소리가 났을 정도로 엄청 빠르게 친구가 내려왔고 내려오자마자 시끄러운 소리에 나오셨는지 경비 아저씨와 만나서 아저씨가 정문까지 바래다 줘서 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기 위해 경비 초소로 갔는데 그날 경비 아저씨는 아파서 병가를 내셔서 안 계셨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H여고는 구관과 신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관과 신관이 공중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평소엔 잠겨 있습니다. 근데 구관을 철거하게 돼서 그 문을 개봉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라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H여고엔 기숙사가 있어서 방학 때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숙사생들은 구관이 철거되기 전 장난삼아 담력 시험하자며 들었었대요. 그러면서 철문을 열어놓은 채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구관 쪽 건물과 가까운 기숙사 방의 민원이 급증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은
밤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였고 방학 중인 학교에서 한밤중에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말이죠. 전기 배선을 뜯어 불이 켜질 리 없던 구간에서 나오는 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 또한 빗발쳤습니다. 특히 엄청 많은 인원들이 이리저리 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백 믿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을 때 친구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때 말야 구간에 있던 무언가가 신관으로 옮겨왔을지도 모르지. 세 번째,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아버지께 H여고에 대해 여쭤보니 그 무덤 위에 지은 학교. 나 아는 선생도 거기 아직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위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무덤 위라니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그 두 번째 이야기에 있던 무언가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오던 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제 친구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아직 동아리 활동 중인 것 같아서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다다다. 마치 아주 빠르게 마루장판을 여러 명이서 두드리는 소리 같더랍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잠시 멈춰섰는데 뒤쪽을 슬쩍 보는 바로 그 순간 벼락이 치더래요. 벼락이 치며 빛이 비친 그 순간에 무언가가 보였는데 마치 감자 같은 거대하고 쭈글쭈글한 구체의 눈썹과 코와 입이 달려있고 구체엔 수많은 사람의 팔다리들이 꽂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손에 있는 손가락들과 발들이 땅에 닿으며 다다다 하는 소리가 났던 거죠. 귀신도 이 세상의 것도 아닌 것 같은 몰골에 그 무언가를 보자마자 뒤돌아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따라오더랍니다. 계단 위에서 계속 다다다 소리를 내며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정말 죽기 살기로 1층까지 도망와서 경비 아저씨 초소까지 달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만나자마자 혹시 이상한 거 못 봤냐고 여쭤보니 그건 모르겠고 지금 2, 3, 4층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기숙사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이유도 혹시 그 소리였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산골마을. 1938년 수기사와 산골마을.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귀신에 홀리듯 혼자 손도끼로 주민들을 모두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 후 자연스레 스기사와 마을은 사람이 없는 유령 마을로 됐으며 아오모리현 지도에서 사라지고 마을에 관한 문서 역시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기사와 마을은 50년 동안 사람이 없는 폐촌으로 되어버립니다.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서 도시 괴담으로 전해졌는데 스기사와 마을에 대한 인터넷 목격담이 올라오고 괴담이 아닌 실존하며 현재도 귀신이 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마을 입구도로 입간판에는 여기부터 진입할 경우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써져 있고 마을 입구에는 낡은 토리라고 불리는 일본 전통문 밑에 해골처럼 생긴 돌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폐허로 변한 가옥이 있고 가옥 내부에는 당시 사건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흘린 피 같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스기사와 마을은 시공의 뒤틀림 속에 존재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마을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기사와 마을 이야기는 2000년 8월 24일 후지TV 예능 프로그램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에서 스기사와 마을 이야기를 스페셜로 다루게 되고 방송이 나가면서 괴담으로 떠돌던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스기사와 마을은 오컬트 마니아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 돼버리고 인터넷에서 괴담의 소문이 나자 직접 체험을 했다는 젊은 남녀 3명의 체험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남성 2, 여성 1명. 이들은 어느 날 저녁철을 몰고 산중을 달리면서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는데 순간 여성은 낡아 빠진 토리를 발견하고 마을을 찾아다는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에 떠도는 스기사와 마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따르면 스기사와 마을 입구에는 낡은 토리가 서 있고 그 밑에 해골 형상을 한 돌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마을을 찾았다는 기쁨에 남성들도 차를 세우고 전등을 꺼내 마을로 들어가 볼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장난삼아 스기사와를 찾아 나섰던 여성은 들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지라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여성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은 신경이 쓰였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이었고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3명은 토리이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게 되고 앞에는 가옥이 보였습니다. 3명은 겁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음산한 기분이 들었고 벽에는 온통 말라붙은 핏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성은 흠칫 놀라게 되는데 누군가 집안에 들어온 것 같다 고 말했고, 불안해진 여성은 일행에게 지금 당장 마을을 나가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서둘러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풀숲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묘한 기분이 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는 동안에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대로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에 오로지 앞만 보고 뛰게 됩니다. 그런데 3명은 아무리 뛰어도 토리 밖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차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고 하나뿐인 길뿐이라서 못 찾을 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반복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3명 두렵고 무서운 으로 미친 듯이 마을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셋은 앞만 보고 뛰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 자동차를 찾아냅니다. 이후 스기사와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시동을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여성은 주위를 둘러봤는데 주변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의 손들이 널려 있었고 그 손들은 차를 붙들고 흔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순간 여성은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린 채 기절을 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여성은 산길 등산객들에게 발견이 되고 여성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을 털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 간 두 남성은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스기사와 마을은 귀신이 마을로 각인되었고 그 누구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기사와 마을은 원래 귀신의 터로 어느 날 귀신이 청년에게 달라붙어 빙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은 어디도 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도깨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